며느리가 시어머니 통장을 털었습니다. 30년 헌신한 62세 여인의 반격. 여러분 안녕하세요. 꽉 찬 시니어 정보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통쾌한 이야기거든요.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김정숙 씨, 올해 62살이신데요. 남편 박태수 씨와 30년을 함께 사셨어요. 시부모님 모시고요. 아들 키우고요. 평생을 한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오셨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정숙 씨의 61번째 생일날이었거든요.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이고 계셨는데요.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정숙 씨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도 내 생일을 기억하는구나.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고요.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런데요. 미역국 한 숟가락 뜨려는 순간이었거든요. 남편 박태수 씨가 서류 한 장을 탁 내밀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정숙 씨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생일날요. 생일 축하한다고 찾아온 그 자리에서요. 이혼 서류를 받은 겁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답답해서.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거든요. 지금 도장 찍고 이 집에서 나가.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요. 말리지 않았어요. 그저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여보, 나왔어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정숙 씨가 고개를 돌렸을 때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여자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이에요. 앞으로 이 집 안주인이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내 생일날요. 내 집에서요. 남편의 불륜녀가 당당하게 들어와서요. 자기가 안주인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숙 씨는 그 순간 무너졌어요. 30년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요. 이렇게 배신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건요. 시어머니가 던진 낡은 보따리 속에 있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요. 황혼 이혼 대비법과요. 재산 지키는 법을 배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악인은 반드시 벌 받고요. 선인은 보상받는다는 교훈을 얻으실 거예요.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살짝 부탁드립니다. 정숙 씨가 이 집에 시집 온 건요. 1994년이었어요. 당시 정숙 씨는 32살이었고요. 남편 박태수 씨는 35이었죠. 태수 씨는 구청 공무원이었어요. 겉으로는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정숙 씨는 결혼 초부터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박영숙 여사가 엄격하셨거든요. 며느리는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해. 시부모님 식사는 며느리가 차려야지. 집안일은 며느리 몫이야. 정숙 씨는 30년 동안요. 단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요. 밥을 짓고요. 국을 끓이고요. 반찬을 만들었어요. 시부모님 식사를 차리고요. 남편 출근 준비를 시키고요. 아들 학교 보내고요. 그제야 자기 식사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하고요. 빨래하고요. 청소하고요. 장 보러 가고요. 저녁 준비하고요.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는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죠. 시어머니는 3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정숙 씨의 고생이 더 심해졌거든요. 나 배고파. 밥 줘. 방금 드셨는데도 또 달라고 하시고요. 너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정숙 씨를 못 알아보시기도 하고요. 밤에 갑자기 나가시려고 하셔서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 남편 박태수 씨는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오늘 야근이야. 회식 있어. 친구들 만나. 핑계를 대고 집에 안 들어왔거든요. 정숙 씨는 혼자서요. 시어머니 모시고요. 집안일 다 하고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냐고요? 올해 초에요. 친정아버지가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정숙 씨는 병원에서 2주 동안 간호했는데요. 남편은 장례식장에 얼굴만 비추고 갔어요. 나 바빠서 먼저 간다. 그러고는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3개월 후요. 친정어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요.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정숙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재산을 정리하는데요. 많지 않았거든요. 동생들이 더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정숙 씨는 대부분 양보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유산은 얼마나 받았어? 동생들한테 양보했어요. 그 순간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거든요. 뭐? 다 동생들한테 줬다고. 너 제정신이야? 멍청이가 따로 없네. 부모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할 소리예요? 정숙 씨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죠. 그날 두 사람은 크게 싸웠고요.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일주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정숙 씨는 그때 이상했어요. 남편이 정말로 날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친정 재산만 노린 걸까? 그 의심이 현실이 될 줄은요. 몰랐던 거죠.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 후요. 정숙 씨의 친구 최영숙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숙아, 너 지금 어디야? 영숙 씨의 목소리가 급했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집에 있는데 왜 그래? 내 남편 제정신이야? 무슨 일인데? 내가 지금 북한산인데 말이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정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남편이 젊은 여자랑 손잡고 등산하고 있어. 장인 장모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러는 거야? 정숙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사진 찍어서 보낼게. 확인해봐. 잠시 후요. 영숙 씨가 보낸 사진이 도착했거든요.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분명 남편이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요. 다정하게 웃으며 걷고 있었거든요.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정숙 씨의 마음속에서요.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요.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정숙아, 괜찮아? 영숙 씨의 목소리가 들렸지만요. 정숙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거든요. 며칠 후요. 정숙 씨는 남편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호텔, 레스토랑, 명품 매장이요. 계속 찍혀 있었거든요. 내가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 이 사람은 호텔에서 여자랑 식사를 하고 있었구나. 휴대폰 문자도 확인했어요. 여보, 보고 싶어요. 오늘 저녁 우리 집으로 올래요? 당신이 아내랑 이혼하면 우리 결혼할 수 있죠? 불륜녀의 문자들이었어요. 이름은 이서연이었거든요. 정숙 씨는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요.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요.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요. 정숙 씨의 61번째 생일이 다가왔죠. 정숙 씨는 생일이라는 것조차 잊고 살았는데요. 아침 일찍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간단히 미역국을 끓였거든요.
정숙 씨는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가족이 식탁에 앉았어요. 남편도 함께였고요. 분위기는 어색했지만요. 그래도 생일이니까요. 정숙 씨는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서류 한 장을 탁 내밀었거든요. 우리 이혼하자. 정숙 씨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답답해서. 지금 서류에 도장 찍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요. 말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는 상관하지 마. 어른들 일이야. 남편은 아들에게도 차갑게 대했어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렸거든요.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왔어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정숙 씨는 고개를 돌렸거든요.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차림의 여자였죠. 이서연이라고 해요. 앞으로 이 집 안주인이 될 사람이에요. 서연은 태연하게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거든요. 여기 생각보다 좋네요. 넓은 데로 이사 갈 거죠, 여보? 정숙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내 생일날요. 내 집에서요. 남편의 불륜녀가 당당하게 들어와서요. 자기가 안주인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시어머니 방문이 벌컥 열렸거든요.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누구 맘대로 여길 들어와?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리고 현관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서요. 서연에게 던지셨거든요. 가정 있는 남자 홀리는 나쁜 년.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서 소쿠리까지 던지셨어요. 서연은 황급히 피했죠. 어머니, 진정하세요. 남편이 어머니를 막아섰어요. 그리고 서연을 감쌌거든요. 괜찮아.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그래. 걱정 마. 치매라고요? 그럼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의 말에 정숙 씨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요? 전 이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요.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죠. 서연은 당당했거든요. 정숙 씨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나가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정숙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서연은 비웃었죠. 당신 집? 곧 내 집이 될 텐데요. 태수 씨 명이니까요. 그 말에 정숙 씨는 무너졌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이 집은 남편 명이었어요. 정숙 씨 명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30년을 살았지만요.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도 없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며느리는 정숙이야. 너 같은 여자는 필요 없어.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방으로 밀어넣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항했지만요. 남편은 강제로 문을 닫았거든요. 걱정 마. 밥만 주면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실 거야. 남편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서연은 안심한 표정이었죠. 정숙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저렇게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요.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요. 치매 환자일 리 없었거든요. 어머니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서 도장이나 찍어. 남편은 이혼 서류를 다시 정숙 씨 앞에 밀었어요. 서연은 집안을 구경하며요. 이것저것 만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이미 자기 집인 것처럼 말이에요. 여기 인테리어 다시 해야겠어요. 살림을 너무 엉망으로 했네. 서연의 말에요. 정숙 씨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집이었거든요. 그 집을 낚다고요. 인테리어를 바꾸겠다고 말하는 여자를 보며요. 정숙 씨는 결심했어요. 알았어요. 나도 더 이상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아요. 도장 찍을게요. 정숙 씨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엄마. 아들이 놀라 소리쳤지만요. 정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이 집에 아무 미련 없어요. 정숙 씨는 도장을 꺼내서요. 서류에 꾹 찍었어요. 남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거든요. 잘 생각했어. 이제 짐 싸고 나가. 오늘 당장 나가라고요? 정숙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당연하지. 서연이가 이사 올 건데 당신이 있으면 불편하잖아. 남편의 말에 서연이 웃으며 거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린 이혼 남편하고 잘 살게요. 정숙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거든요. 30년 동안 모아온 것들이요. 고작 캐리어 하나였어요. 짐을 다 싸고 나오려는데요.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나오셨거든요. 손에 낡은 보따리를 들고 계셨어요. 이거나 들고 나가. 나가면서 버리고 가거라. 시어머니가 보따리를 정숙 씨에게 던졌어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보따리였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쓰레기야. 가져가서 버려. 시어머니는 고함을 질렀어요. 정숙 씨는 보따리를 들었거든요. 무거웠어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세요. 정숙 씨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요. 시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그렁그렁거리며요. 정숙 씨의 손을 꼭 잡았거든요. 너 행복해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정숙 씨도 눈물이 흘렀죠. 걱정 마세요. 잘 살게요. 정숙 씨는 시어머니를 안아들렸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였거든요. 현관문을 나서려는데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재산 분할은 저희가 아버지랑 상의해서 연락드릴게요. 정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재산 분할이라니요. 자신에게 아무것도 안 줄 게 뻔한데 말이에요. 됐어.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마지막 자존심에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엄마 봉양한 거로 생색 내지 마. 며느리면 당연히 할 일이지. 밥값 했다고 생각해. 남편의 말은 비수처럼요. 정숙 씨의 가슴을 찔렀거든요. 서연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빨리 나가세요. 저 피곤해서 쉬고 싶거든요. 정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요. 참았어요.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캐리어 하나와 시어머니가 던진 보따리를 들고요. 정숙 씨는 집을 나섰거든요. 대문을 나서는 순간요. 뒤에서 서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나갔네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정숙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거든요.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걷기만 했죠.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정숙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캐리어와 보따리를 옆에 두고요. 멍하니 하늘을 보았거든요.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때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던진 보따리였죠. 쓰레기라고 했지만요.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분리수거를 해야 하니까 열어봐야겠네. 정숙 씨는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어요. 보자기를 열자요. 안에서 서류 봉투와 통장이요. 그리고 편지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지? 정숙 씨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요. 숨이 멎었어요. 건물 소유권 이전 완료 서류였거든요. 시어머니 명의 건물이요.
정숙 씨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날짜는 1년 전이었죠. 이럴 수가.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요.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통장이었거든요. 정숙 씨 명의였어요. 건물 임대 수익이요. 매달 자동 이체되고 있었어요. 또 다른 통장을 펼쳤어요. 정기 적금 통장이었거든요. 5억 원이 들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남긴 돈이었죠. 5억이라고? 정숙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편지를 펼쳤거든요. 시어머니의 자필이었어요. 정수가, 내 아들이 너를 버릴 날을요.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 재산은 너한테 다 준다. 나 죽고 나면요. 저놈들이 너한테 못되게 할 거. 내가 다 막는다. 이 편지는 내가 정신 말짱할 때 쓴 거니까요. 이 편지 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말고요. 하나라도 다른 놈들에게 빼앗기지 말거라. 정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엉엉 울었어요. 62살에요. 어린아이처럼 울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들의 배신을요. 불륜녀의 등장을요. 손자들의 탐욕을요. 그리고 정숙 씨의 헌신을 말이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한참을 울고 나니요.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정숙 씨는 서류들을 다시 보따리에 넣었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요. 친구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숙아, 나 오늘 너네 집에서 하루만 재워줄 수 있을까? 당장 와. 따뜻한 밥 해놓을게. 영숙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거든요. 정숙 씨는 택시를 잡아탔어요. 택시 안에서 정숙 씨는 생각했어요. 집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해방된 거야. 택시는 영숙 씨 집으로 향했죠. 영숙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정숙아, 어서 와. 영숙 씨는 정숙 씨의 캐리어를 받아들며요. 안으로 안내했거든요. 일단 들어와서 씻고 밥부터 먹자. 영숙 씨는 정숙 씨를 욕실로 안내했어요. 정숙 씨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거든요. 물줄기를 맞으며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요. 식탁에 따끈한 미역국이 놓여 있었어요. 정숙 씨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숙아, 고마워.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영숙 씨는 정숙 씨 앞에 밥을 떠놓았거든요. 정숙 씨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그 순간 눈물이 또 흘렀죠. 울어. 밥 먹으면서 울면 복 나간다. 이게 진짜 생일상이네. 집에서는 미역국도 제대로 못 먹었어. 정숙 씨는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영숙 씨는 정숙 씨 옆에 앉아서요. 등을 토닥여 주었거든요. 밥을 다 먹고 나니요.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정숙 씨는 영숙 씨에게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불륜녀가 집에 들어온 것이요. 생일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준 보따리 이야기까지 말했거든요. 그 보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영숙 씨가 물었어요. 정숙 씨는 보따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서류들을요. 하나씩 꺼내 보여줬거든요. 이게 건물 소유권 이전 서류고요. 이건 통장이야. 그리고 이건 시어머니 편지. 영숙 씨는 서류들을 보며요.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정수가, 이거 진짜야? 건물이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런 것 같아. 날짜를 보니까 1년 전에 이미 이전되어 있더라. 그럼 남편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네. 아마도 시어머니가 비밀로 하셨나 봐. 영숙 씨는 통장을 보며요. 입을 다물지 못했거든요. 임대 수익이 매달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리고 이 적금은 뭐야? 5억? 시아버지가 남기신 돈이래.
그것도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영숙 씨는 정숙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수가 이제 걱정 마. 너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아니, 잘 살 수 있어.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요.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런데 영수가 시어머니가 걱정돼. 혼자 계시는데 저 사람들이 잘 모실까? 정수가 내가 왜 걱정해? 이제 남이잖아. 그래도 30년을 모셨는데 어떻게 마음을 놓아? 게다가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셨어. 일부러 치매인 척 하신 거야. 그럼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아들과 손자들을 지켜보려고 하신 것 같아. 누가 진짜 자기를 생각하는지 확인하려고. 영숙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그날 밤 정숙 씨는요. 영숙 씨 집 작은 방에서 잤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 생각이 자꾸만 났어요. 다음 날 아침요. 정숙 씨는 일찍 일어났어요. 영숙 씨도 일어나서 함께 아침을 먹었죠. 정수가 오늘은 뭐 할 거야? 일단 살 집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영원히 내 신세를 질 수는 없잖아. 무슨 소리야? 여기 있어도 돼. 고맙지만 내 집이 필요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알아보자. 어느 동네가 좋을 것 같아? 조용한 곳이 좋겠어. 사람들 시선 신경 쓰이지 않는 곳으로. 두 사람은 컴퓨터를 켜고요.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 매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아파트는 어때? 강북이고 조용한 단지에 좋아 보이네. 한번 가볼까? 정숙 씨와 영숙 씨는요. 그날 오후 부동산을 방문했어요. 중개사는 친절하게요. 여러 매물을 소개해줬거든요. 이 아파트는 남향이고 햇볕이 잘 들어요.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요. 정숙 씨는 매물 사진을 보았어요. 마음에 들었거든요.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 바로 가시겠어요? 중개사의 안내로요. 정숙 씨는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30평 정도의 아파트였거든요. 혼자 살기에 적당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요. 화사한 거실이 보였어요. 창문으로 햇볕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정숙 씨는 창가에 서서요. 밖을 내다보았어요. 여기 좋네요. 정숙 씨는 중개사에게 말했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집주인이 급하게 파는 거라 가격도 괜찮아요. 계약하고 싶어요. 지금 바로요. 영숙 씨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수가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어때? 아니야. 이 집이 좋아.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정숙 씨는 단호했거든요. 중개사는 기뻐하며 계약서를 준비했어요. 계약금을 지불하고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이요. 정숙 씨는 가슴이 벅찼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이 평생 처음이에요. 중개사도 미소를 지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정숙 씨는 새 집 열쇠를 받아들었어요. 작은 열쇠였지만요. 정숙 씨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며칠 후요. 정숙 씨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요. 이사는 금방 끝났거든요. 영숙 씨가 도와주러 왔어요. 정수가 여기 진짜 좋다. 햇볕도 잘 들고.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정숙 씨는 짐을 풀며요. 새 집을 정리했어요. 침대를 놓고요. 옷장을 정리하고요. 부엌에 그릇을 배치했거든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그날 저녁요. 정숙 씨는 혼자 베란다에 섰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거든요. 정숙 씨는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어머님,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숙 씨는 시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정숙 씨는 시어머니에게요.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다음 날이요. 정숙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건물과 재산을 제대로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정숙입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했어요. 이 건물 소유권 이전은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네요. 1년 전에 이미 정숙 씨 명의로요. 남편이 이 사실을 모를 텐데요.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자유이사로 증여하신 거니까요. 그럼 남편이 소송을 걸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증여는 완료됐고요. 시어머니의 의사가 명확했으니까요. 정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이 적금도요. 시아버지가 남기신 돈인데 정숙 씨 명의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문제 없나요? 네.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정숙 씨 명의로 만드셨다면요. 이미 정숙 씨 재산입니다. 정숙 씨는 눈물이 났어요. 시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아끼셨는지요. 이제야 알게 된 거죠. 한편 남편 박태수 씨는요.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불륜녀 서연과 함께요. 여보, 이제 우리 집이네요. 서연은 집안을 구경하며 좋아했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끼리 살자. 하지만 며칠 후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밥을 안 드시는 거예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서연이 밥상을 놓았지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나 배고파. 밥 줘.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밥이 아니야. 정숙이가 해준 밥 줘.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렸거든요. 서연은 짜증이 났어요. 어머님, 정숙이는 이제 없어요. 제가 며느리예요. 넌 며느리 아니야. 도둑년이야. 나가.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태수 씨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서연이가 상처받잖아요. 넌 내 아들 아니야. 나쁜 놈. 시어머니는 태수 씨에게도 화를 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요. 시어머니는 점점 약해지셨어요.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시고요. 약도 안 드시고요. 밤에는 계속 정숙 씨를 찾으셨어요. 정숙아. 정숙아. 서연은 잠을 못 자서 화가 났어요. 여보,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요. 이러다 우리가 미칠 것 같아요. 그게 어머니가 싫어하시는데. 그럼 어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태수 씨는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때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어머니. 태수 씨가 급하게 119를 불렀거든요. 병원으로 후송됐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환자분이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어요.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잘 챙겼는데. 태수 씨는 변명했지만요. 의사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보호자분이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환자분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요. 시어머니는 계속 정숙 씨를 찾으셨어요. 정숙아, 어디 갔어? 보고 싶어. 간호사가 태수 씨에게 말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계속 정숙 씨를 찾으시는데요.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사람은 이혼한 사이라서. 그래도 환자분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한 번만이라도. 태수 씨는 고민했지만요. 자존심이 상해서 연락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요. 시어머니 상태가 더 악화됐어요. 간호사가 시어머니 지갑에서요. 정숙 씨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찾았거든요. 환자분이 이걸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셨어요. 제가 연락해도 될까요? 태수 씨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가 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여보세요, 정숙 씨 맞으세요? 저는 성심병원 간호사입니다. 환자분께서 계속 정숙 씨를 찾으세요. 정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정숙 씨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요. 시어머니 병실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왔어요. 정숙이에요. 시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정숙 씨를 보는 순간요. 얼굴이 환해졌거든요. 정숙아, 우리 며느리 왔어. 시어머니가 손을 뻗으셨어요. 정숙 씨는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서요.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왔어요. 보고 싶으셨어요? 응, 보고 싶었어. 너 어디 갔었어? 제가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왜? 우리 집이 싫어? 시어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정숙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든 것처럼 말했어요. 아들이 또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내 아들 나쁜 놈이야. 어머님,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정숙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거든요. 정숙아, 고마웠어. 3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했어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태수 씨와 서연이 들어왔거든요. 당신, 왜 왔어? 태수 씨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간호사님이 어머니가 저를 찾으신다고 연락하셨어요. 저 나쁜 년 또 왔어. 시어머니가 서연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태수 씨가 어머니를 말렸지만요.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질렀거든요. 나한테 밥도 안 주고 빨리 죽으라고 했잖아. 나쁜 년. 정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어. 저 여자가 어제 나한테 그랬어. 시어머니는 울먹였거든요. 어머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어머님이 잘못 기억하시는 거예요. 서연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하지만 간호사가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를 보면요.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신 게 분명해요. 보호자분들이 잘 안 챙기신 것 같은데요. 태수 씨와 서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숙 씨는 시어머니를 보며요. 결심했어요. 어머님, 제가 자주 올게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정숙 씨 손을 꼭 잡았거든요. 고마워. 정숙아. 그날 이후로요. 정숙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시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이 일상이 됐거든요. 어머님, 제가 만든 미역국 가져왔어요. 정숙이가 해준 밥. 맛있어. 시어머니는 정숙 씨가 해준 음식만요. 드시려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정숙 씨에게 말했어요. 정숙 씨, 환자분이 당신만 보면 안정되세요. 보호자분들이 오시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시고요. 며칠 후요. 시어머니 상태가 조금 나아지셨어요. 정숙 씨 덕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병실에 변호사가 찾아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김준혁입니다. 환자분의 법률 대리인이에요. 법률 대리인이요? 정숙 씨는 놀랐어요. 네. 환자분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저를 선임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요. 변호사를 선임하신 거였어요. 환자분이 정숙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거든요. 이건 환자분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정숙 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정숙 씨는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
정수가, 내가 죽으면 저놈들이 재산을 차지하려고 할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싫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거든요. 내 재산은 다 내 거야. 너한테 줄 거야. 어머님,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나도 알아. 그래서 더 주고 싶어. 내가 욕심이 없으니까. 줄 자격이 있어. 며칠 후요.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돌아가셨어요. 정숙 씨 곁에서요. 정수가, 잘 살아라. 행복하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요. 눈을 감으셨거든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감사했어요. 정숙 씨는 시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장례가 치러졌고요. 49제가 끝난 후요. 유언장 공개일이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요. 태수 씨와 서연 아들과 며느리가 모였거든요. 너는 왜 왔어? 너는 가족도 아닌데. 태수 씨가 정숙 씨를 보며 말했어요. 변호사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냈어요. 지금부터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나 박영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첫째, 강북구 소재 건물 일체는 며느리 김정숙에게 증여한다. 뭐? 태수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둘째, 예금 5억 원은 며느리 김정숙에게 증여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서연도 일어섰거든요. 셋째, 기타 동산 및 부동산은 며느리 김정숙에게 증여한다. 넷째, 아들 박태수에게는 법적 유류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법적 유류분이라니요? 그게 얼마예요? 태수 씨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고인의 재산 중 약 10%입니다. 나머지 90%는 모두 김정숙 씨에게 증여됩니다. 변호사의 말에요. 태수 씨는 얼굴이 새하얘졌거든요. 이럴 수가.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셨던 거예요. 치매 환자였다고요? 이 유언장은 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작성하신 것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아니에요. 분명 정숙이가 어머니를 꼬드긴 거예요. 태수 씨가 정숙 씨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태수 씨, 진정하세요. 이 유언장은 고인의 자유의사로 작성된 것입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한 장 더 꺼냈거든요. 고인께서 유족들에게 남기신 편지도 있습니다. 태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정숙이는 30년 동안 우리 집을 위해 헌신했다. 나를 모시고 너를 뒷바라지하고 아이들을 키웠다. 그런데 너는 그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버렸다. 나는 예전부터 정숙이에게 내 재산을 주기로 결심했다. 너는 아깝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내 마지막 선택이다. 태수야, 내가 진짜 효도를 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너는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편지는 그렇게 끝났거든요.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태수 씨는 고개를 숙이고요. 울고 있었어요. 서연은 분노에 차서요. 밖으로 나가버렸죠. 정숙 씨, 이 서류에 사인해 주시면 증여가 완료됩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요. 서류에 사인했어요. 이제 모든 재산이 정숙 씨 명의입니다. 며칠 후요. 태수 씨가 정숙 씨를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었거든요. 제발, 재산 조금만 나눠줘. 우리 정말 힘들어.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상관없어. 제발 좀 도와줘. 정숙 씨는 태수 씨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 빚은 당신이 만든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힘들면 일하세요. 제대로 일해서 빚 갚으세요. 정숙 씨는 단호했거든요. 그리고 지나쳐 걸어갔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정숙 씨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거든요. 사장님, 김치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숙 씨는 화사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어요. 3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죠. 건물 임대 수익으로요. 생활은 충분했고요. 매달 일정 금액을요. 치매 노인 보호센터에 기부했어요. 어머님이 쌓으신 선행을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정숙 씨는 봉안당을 찾았거든요. 시어머니 앞에 꽃을 올렸어요. 어머님,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감사했어요. 정말로요. 정숙 씨는 평화로운 마음으로요. 봉안당을 나섰어요. 거리는 따뜻했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정숙 씨도 미소를 지었어요. 황혼 이혼으로요. 모든 것을 잃는 줄 알았지만요. 오히려 자유를 얻었어요. 버려졌지만요. 오히려 구원받았거든요.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정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요. 중얼거렸어요. 그 미소에는요. 30년 동안 짓지 못했던 진짜 행복이 담겨 있었거든요. 여러분, 김정숙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황혼 이혼으로요.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62살 여인이요. 결국 정의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요. 정숙 씨에게 준 것은요.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인생이었고요. 존엄이었고요.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였거든요. 30년을 헌신했지만요. 며느리면 당연한 일이라며요. 무시당했던 정숙 씨요. 결국 모든 재산의 주인이 됐어요. 불륜을 저지른 남편은요. 고작 10%만 받았고요. 불륜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죠. 정의는 늦게 오지만요. 반드시 온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증명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숙 씨처럼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황혼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요. 꼭 기억하세요. 재산 분할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요.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요.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정숙 씨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어머니의 결정은 옳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 꽉 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